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영상이 날아가다 보니까 새롭게 녹음해서 늦게 올려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재적 위험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자입니다. 잠재적 위험 체크는 다음과 같은 목차고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전개가 그 모든 위험이 촉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랑 같이 연동돼서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흥국 신흥위험은 인플레이션에서 물가 상승분 되니까 못 살겠다 바꿔보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리스크도 동일하게 연결되는 거고요. 지금 그래도 버티는 나라, 우리나라는 여력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도 주가는 박살났지만 일본은 덜 박살난 게 일본은 더 여력이 있으니까 금리 인상 안 해도 버티잖아요. 그게 두 가지의 차이입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거의 차이가 거기서 나온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혁신이 나온다고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세션 우려로 확률이 증대되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세션 우려 확률이 증대. 유럽은 계속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라고 했죠. 미국도 동일하게 리세션이 되는 거는 이제 GDP가 이제 마이너스를 이번 분기에 들어가면은 리세션입니다. 그냥 2분기 침체. 그러면 오히려 더 깔끔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침체까지 조금 기다릴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다음 침체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 침체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가상화폐만 되어 있죠. 이제 앞으로는 가상화폐만 간략하게 소식을 해드릴 거고요. 이게 가장 큰 요인이 이제 테슬라. 제가 힘들었었거든요. 6월달에. 6월달에 이제 뭐냐면 가상화폐 떨어지니까 주가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거 연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테슬라가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 빠지면 테슬라가 빠지는 거죠. 루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빠지고 물론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 같은 것들이 하락이 돼서 힘들긴 하지만 테슬라가 시총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더 크게 힘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걸 25%로 줄이고 난 다음에 연동이 안 되고 테슬라는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오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게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 버리면 손실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전반적인 반등의 목표가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해요. 다음 주 금리 인상 전후에 주가는 언제든지 요동되고 실적 발표도 다음 주에 이제 본격 본 실적이 나오거든요. 실질적인 실적이 얼마인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전체적인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재확산 이거는 이제 감염자 생산 지수가 1.3에서 1.5 정도 나오니까 이게 문제인 거고요. 요게 이제 잦아들고 우리나라가 12만 명 수치상 밑으로 내려와야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숭이 두창과 비상사태 선언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비상사태 선언을 빨리 안 해줘갖고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사태 선언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오히려 보이는 거고요. 이제 지나가는 이슈가 되겠구나. 그러나 한번 언급해드려야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걸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유, 천연가스, 정전협정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정전협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휴전이나 정전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유는 원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때문이라도 그리고 그 국경에서 일본만 떼주고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고 수출을 최대한 많이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천연가스를 수출을 많이 하고요. 원유 가격은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시그널입니다. 원유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결국에는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고 아 증산하고 있구나 그건데 이걸 증산하면 천연가스도 같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떨어져요. 이거는 약간은 조금 더 감시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같이 움직일 때 뭐 매도를 쳐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인버스 ETF를 사거나 그렇게 짧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같이 안 움직이니까 조심스럽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입니다. 7월에 그냥 0.75pp 상승할 것 같고요. FOMC마다 금리 인상 앞으로 이제 3회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이거 남았는데 앞으로 3회 정도만 더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남은 횟수는 3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매입 자산 매각으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금리를 더 올리진 않고 시장에는 유동성을 줄여버린다. 근데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실제로. 제 시나리오는 3.25pp가 맥스지 않을까. 볼라드 총재는 4%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꺾이면 율로 내려올 겁니다. 미국이 아직 부동산 가격이 이제 2, 4분기부터 꺾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수치가 코로나 이전의 최고치, 그리고 실제로 이 최고치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경기가 쉽지 않아요. 한계 기업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한기 기업들이 보통 1년에서 2년 버팁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클을 여기 있는 글로벌 침체까지 버티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작년에도 쉽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더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에는 실적 따라가고 실적 개선주로 주가는 반등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러시아가 금리를 낮췄죠. 러시아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전장의 성장은 러시아 쪽에 더 가깝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러시아 전체적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크게 지금보다는 더 하락하기보다는 300을 막아주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봐야죠. 이건 봐야 됩니다. 제가 330은 막아주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이게 여지없이 깨지면서 300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300도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시장의 혹자들은 270, 이 언저리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단기간 한 3개월 정도는 지금 박스권으로 300에서 320까지, 300에서 320을 여기 선으로 해서 아래 위로 10포인트씩 더 빠지는 정도만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또 하나의 썰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요게 더 가깝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악재가 소멸되기 시작해요. 소멸되어야만 이제 진짜 반등이 나고 1, 2년 동안은 먹고 살 거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1, 2년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저는 침체, 요 글로벌 침체가 온다고 하는 거, 금리에 따른 글로벌 침체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질 뭐 위기가 오는 건데 그 위기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박스권 유지하다가 조금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지면서 그냥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 나왔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금리가 지금 만만한 금리가 아닙니다. 돈을 빌렸을 때 3%를 갚는다는 거는 제1금융권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저 밑에는 한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에 가까워질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수익률이 10% 나게 되는데 10% 금리로 돈을 빌린다는 거는 조만간 기업을 망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체의 큰 원인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신흥국 신흥위험에서 초달러 강세 때 그 달러 청구 강세 때문에 미국 빼고 실음이고요. 신흥국일수록 보통인데 화폐 가치가 안 좋을수록 비트코인보다 안 좋을수록 더 힘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조기 종료 예상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침체를 대비해야 되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천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 부분 생각해야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양적 긴축이 시장의 돈을 흡수해서 다 사라지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다행인 거는 그나마 원달러 환율이 정점을 지나지 않을까, 단기 정점은 지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진짜 침체가 온다면 얘 1,400원 갑니다. 1,400원까지 간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신흥국 신흥위험입니다. 한국 CDS는 이거보다 낮아졌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다 낮아졌죠. 7대 빼고 다 낮아졌고 여기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낮아졌어요. 오히려 경기 부양책이 잘 먹히고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 보시면은 터키도 거의 뭐 840까지 내려왔고 얘가 그때 우리 힘들다고 할 때 500이었잖아요. 500이었으니까 빨리 500선 내려가고 300선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정상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내려오고 있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다음 주는 금리 인상주죠. 금리 인상 주니까 결국에는 이 CDS도 치솟을 수도 있다. 주가가 빠지면서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세션인데요. BNB 파리파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연준이 보는 그 장단기 금리는 포워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3개월물과 18개월. 저는 10년 차하고 2년 차만 보고 있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계속 말했지만 요것만 볼 경우에는 결국에는 아직은 여전히 우상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2년짜리 금리로 이제 중견기업 이상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 거고 진짜 필요한 초단기 금리, 초단기 금리에 대해서는 그냥 여유가 있다는 거죠. 아직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계약만 조금 더 세게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어차피 금리를 인상하니까 인상할 것 대비해서 금리 인상한 분을 반영해서 채권을 계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뭐 크게 단기 자본을 막 억지로 빌려서 뭐 고리로 빌리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강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노동인가 임금이 오르는 게 문제라고 하지만 인건비 한번 식료품 가격 오르면 안 내려가잖아요.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농산물의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야만 전체적으로 내려가지만 그 과자의 가격은 안 떨어지죠. 그 안에 함유량만 늘어날 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기후라고 했고요. 이 말이 맞다고 하면은 2, 4분기에 GDP는 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시장은 한 2, 3개월은 확실하게 턴할 겁니다. 그리고 악재가 진짜 다시 불거진다면 또 급락을 해서 또 깨러 갈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볼게요. S&P 500 주가 지수 하락인데 여기 있는 요인들 이런 것들 침체 원인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36% 정도 우리는 지금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여기 있는 게 조지가 조정이 됐죠. 여기 하향 조정 목표가가 조정이 되어 있고 시간상 이게 여기 위로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분위기에서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다시 요걸 테스트할 때 깨지만 않으면 이제 진짜 찐바닥 두 개를 이제 벌써 두 번 찍었지만 짧은 한 달 동안 두 번 찍었기 때문에 세 번째 바닥을 찍어주면은 반등이 조금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3%로 세상을 살아야죠 우리가. 이 3%로 살다 보면 결국에는 안 좋은 기업들, 악성 기업들은 더 부채가 늘어날 거고 좋은 기업들은 성장을 더 할 겁니다.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악성 기업들의 부채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 시장은 꽉꽉하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느냐 아니냐를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까지, 그러니까 침체가 완벽하게 올 때까지는 제가 잠재적 위험 체크는 확실히 계속 볼 겁니다. 그리고 침체가 탈출하게 되면은 아마 한 1, 2년은 이 위험 체크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는 뭐냐면 할 이유가 없어요.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시장에 돈은 계속 유입이 될 거고 국가는 계속 돈을 빌려줄 거니까 우리가 2020년에 겪었던 그 부채 사이클을 한 번 더 온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지수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AMD, 엔비디아는 빼겠습니다. 지금 오늘만 보고 얘네들 주가만 한번 분위기만 보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가상화폐, 이더리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반등하는 속도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얘네들 모습 보시면은 반등이 조금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고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일단은 테슬라인 것 같아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게 되면서 동저 현상이 많이 줄었어요. 가상화폐는 가상화폐 제갈길 가고 있고요. 테슬라도 반등이 제대로 더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가 예측하기를 테슬라가 팔았던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75% 팔면서 대량의 물건들이 나오는 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냥. 네, 결국에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렇게 가상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노출하는 것 자체가 공매도의 그 표적이 될 수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한 거고요. 상당히 안 좋은 경험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끝나는 대로 이제 얘들도 정상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 기업들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MD와 엔비디아, 인텔을 계속 강조한 거는 이게 채굴과 관련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얘도 이제 스태킹, 지분 보유 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지분 보유 방식으로 바꾸면은 이제 그 뭐죠? 전기가 많이 쓰는 비용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새롭게 채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상화폐 시스템은 이제는 안 나오는 방식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허들이 될 겁니다. 가상화폐가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만 높아지기를 솔직히 조금 하고 일부적으로 여러분이 전체 자본이 뭐 1000이라고 하면 한 50에서 100 정도는 여기다가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그 생각도 듭니다. 얘가 어떤 몇 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로또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적절히 이 자산의 부를 계속 키워나간다. 수량을 늘려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AMD는 고점 대비했을 때 고점이죠. 요거는 고점 만약에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고점 대비했을 때 그 절반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고요. 얘네들은 결국에는 차세대 GDP입니다. GPU입니다. 차세대 그래픽 카드.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모니터 4개 쓰고 그다음에 3660 3060 Ti를 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컴퓨터 있죠. 근데 이거를 4개를 쓰고 이전에 썼던 이거보다 낮은 단계의 그래픽 카드를 쓰면요 버벅거려요. 뭐 유튜브 못 봅니다. 근데 이 정도만 써도 엄청 쾌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가 1080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4K로 넘어가 버리면 완전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안 넘어갈까요?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투자가 더 커요. LG 디스플레이를 투자하고 삼성전자도 일부를 여기다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에 더 큽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깔끔한 화면을 원할 거고 큰 화면을 원할 거고 그런 세상으로 넘어가고 벽체가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바뀌는 세상인데 아직은 그 디스플레이 가격은 떨어지지만 벽체가 이제 좀 더 안전하고 견고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구동을 하려면 4K가 정도가 되는 큰 화면 진짜 거의 100인치에 가까운 화면을 띄운다는 거 하면 저는 다른 세계가 됩니다. 근데 가격은 또 싸. 예. 그거를 보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예. 그래서 지금이 뭐 바로 기회라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일부를 조금 분할로서 대응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래픽 카드로 똑같이
게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세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애플이 이번에 기획하고 있는 게 가상이잖아요. AR과 VR인데 그 기기가 나오면서 세상이 또 바뀔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요 가운데까지 이제 도달했죠. 저점까지 해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안전한 구간으로 이제 들어온 거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비벼서 올려버리면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 추세가 여기 있는 거 원래 저 고점을 이어서 추세를 보거든요. 여기 밑에서 거의 비슷한 추세 터널이 나오는데 그 터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걸 잘 디뎌가지고 올려야만 이제 단기 반등 랠리가 진행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가 이제 기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재확산과 원충이 두 창인데요. 확진자는 6, 7만 명대고요. 지금 제가 보는 기준은 12만 명입니다. 12만 명. 12만 명을 안 넘어서야 되는데 이거를 못 넘어서게 막는 게 검사비 5만 원이 있어요. 이제 아이러니하죠. 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많이 잡는데 지금은 검사한다 해서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증상이 더 중요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신 있죠. 그다음에 치료제 있잖아요. 이게 독감인 거예요, 결국. 독감을 잘못 걸리면 돌아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특히 이 나이대에 독감 걸리시면 거의 힘드십니다. 그거랑 연결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감염 재생수가 1.3에서 1.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지난주까지는 2였고요. 그러니까 이거가 내려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독감처럼 우리 생활에 2, 3년간 해서 백신과 상비약은 계속 이거는 꾸준히 이익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급등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급등 한번 나왔지만 추가 급등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태국하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재확산 우려가 나지만 다시 문을 닫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나라들을 지원하는 것도 아마 국제 공조가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하기가 힘든 상태죠. 그다음에 원숭이 두차 최고 경보도 있는데 이게 이제 피크일 것 같고요. 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뭐 여행주나 그런 것들이 떨어지기보다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백신주가 오르는 그런 이거 소식입니다. 이거는. 예,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백신하고 치료도 다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금만 수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로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화이자나 그런 기업들, 백신 대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그러니까 벨라루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푸틴이 얘기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가 박살나니까. 그다음에 곡물 수출 사자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를 러패전해야 협상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협상 가능으로 갈 거예요. 휴전으로 갈 거고 이유도 원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계속 사람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그렇고요. 지금은 뭐 완전히 진 게 아니잖아요. 전국토 키예프 점령당해갖고 나라가 완전 속국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 유지 잘하고 재건 잘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벗겨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부유한 나라가 돼버려야 요걸 벗겨낼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쟁 장기화는 약간은 내려올 것 같아요. 6개월 안에는 될 것 같고요. 이제 원유 변동성, 그다음 천연가스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는데 천연가스는 우크라이나의 전쟁보다는 러시아와 EU와의 힘겨루기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타격이죠. 생산 기지나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 6개월 안에 정리가 돼야만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파일이 날아가다 보니까 전체 내용이 조금 축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주 동안 이제 또 위험한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해지 포트폴리오도 가져가시면 되고요. 빅스나 인버스 정도 조금만 가져가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3분의 1 정도로 들어갔다면 이제 추가 3분의 1 정도만 더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는 남겨놔야 됩니다. 이거 언제 손절 칠지 몰라요.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고요. 이익이 가능한 익절 구간 오시면은 가감하게 청산하고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수적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